이익사회는 가족, 친족, 민족, 공동사회인, 즉 공동체인 가족, 친족, 민족, 또래, 문중, 마을 공동체 이렇게 있을 6개만 공동체입니다. 공동사회예요. 그죠? 공동체나 공동사회 같은 말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익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헷갈리는 것, 국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민족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문중,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친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종친회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식 조직이면서 성격상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하고 절대 겹치지 않죠.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총학생회하고 총동창회, 동아리 모임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총동창회는 자발적 결사체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학생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총학생회는 굉장히 아마 헷갈릴 겁니다. 자발적 결사체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식 조직의 일부입니다. 하나의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총학생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조직입니다. 학교 조직의 일부예요. 그래서 공식 조직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동아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아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고 방과 후에 하는 동아리가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 전국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특정 요일날 몇째 시간에 한다라는, 예를 들면 1년 동안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그때 이제 선생님 지도교사가 반드시 포함되고 움직이죠. 그렇지? 일과 중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문화 이런 수업처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공식 조직이에요. 그런데 방과 후에 하는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스스로. 그래서 이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친교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비공식 조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친교 목적이라는 성격이 뚜렷하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말은 좀 쓰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하는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성인이 하는 것들. 그럼 이 동아리 모임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 내에 있는 것이 있고 연합이 있겠죠. 학생도 이제 연합이 있게 되면 이 연합도 여기에 해당되면 방과 후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사내에 있는 것은 대체로 동아리 모임이 친목도모를 둘 다 이제 친목도모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친목도모를 한다 해가지고 비공식 조직인가?
똑같은 친목도모 하는데 동아리인데 얘는 그냥 자발적 결사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하고 또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동조합의 경우, 이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비공식 조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내 동호회인 것은 비공식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사내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외에 존재하는 친목도모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는 뭐냐? 사외에 존재하는 그건 바로 단순한 자발적 결사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